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제가 IT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파트 2 프로젝트 제안 및 수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파트 1에서는 제가 전체 프로젝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파트 2-1, 2-2 이런 형태로 이제 상세 단계별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파트 2-1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그 제한 수주에 대한 기본 설명, 그리고 그 앞으로 설명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실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약간의 스토리 형태로 이해가 빠르게 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2-2에서는 어떤 걸 설명드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서 좀 생각하실 거는, 개발자분들이 지금 바로 이 컨텐츠가 필요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PL이나 PM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한번 내용을 이해해 놓으시면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각 단계에 대한 걸 파트 2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 전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프로젝트 중에 그 프로젝트 제안 및 수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전체 프로젝트의 모든 진행 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컨텐츠를 지금 글에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이 컨텐츠를 바로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한번 보시고 여기를 볼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젝트 제안 및 수주 단계가 어떤 거냐면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고객사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겠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정보를 그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선택과 조사를 통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및 필요 요건 사항들을 정의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사업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고를 낸 거에 대해서 여러 개의 업체가 제안 및 견적 진행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의 업체를 낙찰하는 과정을 지내게 됩니다. 이 단계에 대해서 상세히 들여다보자면요. 자, 첫 번째는 그 사전 분석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여기 RFI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객사는 최초에 그 고객사에 높으신 분들께서 야,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구매 혁신을 위해 가지고 공급사 평가 관리 시스템 도입하기로 했으니까 야, 김대리 진행해봐 라고 하면 김대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대리는 이런 업무의 초보라서 내가 공급 업체 관련해봤어도 평가 관리 쪽은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인터넷 봐도 안 나오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이 과장님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 분인 거예요. 김대리, 이거 관련된 솔루션 및 SI 업체에 RFI를 보내가지고 기능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세요. 그럼 이제 RFI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공급사 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건데 니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필요한 기능들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한테 한번 줘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달라고 하고 그럼 이걸 받는 솔루션 업체나 SI 업체가 이걸 왜 줄까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김 대리는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러면은 제가 관련 기업한테 이걸 써서 요청을 할게요. 그러니까 관련 기업 담당자들한테 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거니까 RFI 정보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관련 기업 사람들은 신규 발주가 떴네? 사업거리가 생겼구나. 정보가 있어서 좋네. 그리고 이 RFI가 좀 중요한 게요. RFI를 쓸 때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가 나중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에서 어떤 구매 공급사 평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거를 개발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우리한테 유리한 기능들 우리가 정말 잘 돼 있는 여러 가지 분석 기능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RFI에 넣고 이게 꼭 필요한 기능인 것처럼 명세를 하는 거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사 입장에서 나중에 얘기를 보고 이걸 받아가지고 분석을 할 때, RFI에 여러 가지 정보를 봤는데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자기의 이제 입찰 공고를 하는 공고문 내에 기본 요구사항에 띄우거든요. 그걸 RFP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분석의 단계를 가져가면서 그 분석 단계의 RFI 발송은 고객사 측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구축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공급 관련된 기업 측은 이런 사업의 기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전해지는 거에 적극성을 줄 수 있는 윈윈 구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서 고객이 뭘 하냐면요. 사업 공고를 당연히 하겠죠. 이제 야 우리가 이런 거 만들 테니까 참석할 업체들 이렇게 우리한테 좀 신청해봐 라고 하는데 여기에 RFP를 같이 보내요. 이게 뭐냐면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RFI에서 여러 가지 기능 사항들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 RFI를 기반으로 자기들한테 꼭 필수로 필요하다는 기능의 리스트를 여기 기본적으로 사업 공고에다 집어넣는데 그 내용을 보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김대리 RFI 관련해서 정보들 받아가지고 우리가 실제 이제 우리 시스템에 들어갈 기능을 정리 좀 했니? 라고 물어보면 김대리가 네 과장님 5개 줬는데 그 중에 3개가 적극적으로 주셔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 준비를 했고요 라고 할 때 이제 이 중에 3개가 2개는 애초에 RFI에 대한 피드백을 안 주는 건 우리가 이 사업 할 자신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3개 정도의 업체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검토를 하고 그 중에 유리하게 자기 기능을 많이 보냈는데 이 김대리가 시스템이랑 분석했을 때 유사성이 높은 그 업체나 솔루션이 사실 스타트 타이밍에 좀 사업 수주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분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높으신 팀장님께서 김대리 짧은 기간 동안 정리 잘했네. 이제 사업 공고 진행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바로 사업 공고 진행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사업 공고를 내는데 이 사업 공고를 내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크게 분류를 하면 한 4개 정도가 돼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공개 입찰 방식입니다. 그들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조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개 입찰을 대부분은 자기 홈페이지나 자기 시스템 통해서 이렇게 입찰을 그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특정 업체를 대상하지 않고 우리한테 이런 걸 만들 테니까 참여할 업체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또 우선 협상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 시스템을 구매 평가 관리 시스템을 하는데 일반 SI 업체들이 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이것들을 어느 정리를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3개의 업체가 사실 이런 우선 협상 업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한테만 그 입찰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 파트너를 두고요. 수의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큰 경우는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 프로젝트 하다 보면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짜리도 있는데 또 몇 억짜리 아니면 몇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도 참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전략적으로 우리랑 사업을 같이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들한테 우리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개발할 건데 니네가 할 수 있겠니라고 먼저 제안하는 형태의 수익 계약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좀 매너 없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RFI를 다 받아놓고 내부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개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마치 사업을 할 것처럼 옆에 사람들 고생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조금 비매너 행동도 종종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이 부분 비내면 행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적어놨네요.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RFI와 RFP를 받는 이 과정이 실제적으로 사전에 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단계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RFI 과정을 안 하고 고객사가 직접 자기들이 이 내용을 분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RFP는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게 뭔지를 알아서 설명을 해줘야지 이걸 가지고 견적을 뽑고 비용을 산정하고 제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RFP 부분은 명확하게 개념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향후에 이 RFP라든지 RFI라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에 나오는 정보들은 제가 별도 컨텐츠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 공고가 뜨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제안 및 견적이고 이제 견적을 RFQ라고 그 이제 Request for Quotation에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안 받는 과정인데요.
이제 사업 제안을 할 때는 보통 중요한 거는 투입 공수와 비용 산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그걸 위해서 제안서를 만들죠. 그럼 제안서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안서는 한번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조만간 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과정에 한번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제 사업의 그 관리를 하시는 분께서 아니면 영업 쪽에서 이 동지들 다 모여봐요. 우리 공고 떴습니다. 제안 준비합시다. 라고 하면, 아, 네, 저 영업입니다. 아, 예, 개발 리더입니다. 아, PM입니다. 이렇게 다들 모여요. 모여가지고, 아, 힘들겠네. 제안하는 과정이, 뭐, 간단하게 제안한 경우도 좀, 대체적으로는 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애를 써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어벤져스가 돼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안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의 작성의 골격은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핵심은 우리 회사가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어필하고 그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안서 과정에도 들어오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비용 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 이 개발에 들어갈 개발자들과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그 투입 공수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견적을 작성하는데, 공수 계획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견적이 나오지만, 이게 이제 자기들이 거기 그 인력을 투입해서 그 기간만큼 일하는 식의 프로젝트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견적이 경쟁사보다는 높지 않게, 아니면 경쟁사를 유지하되 고객한테는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제 견적의 과정이고요. 요게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입찰을 진행합니다. 근데 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하면 현재도 그 입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밀봉된 봉투를 방문 접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제 개발 단계 하나하나는 제가 재밌게 좀 이야기를 구성해 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결국은 돈을 벌어야지 우리 직원분들도 일하고 개발자도 자기 역량을 나타내고 더 급여도 오를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제안하는 이 과정에 능력이 좋은 회사들이 더 이제 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이렇게 업체들이 열심히 입찰을 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제안 내역이랑 그 견적 점수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 업체를 낙찰을 하고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업체랑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야, 김대리 제안받은 거 전서 다 정리해봤니? 라고 하니까 김대리는 네, 팀장님께 저희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판단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 공고 나오는 부분에 배점에 대한 근거를 다 많이 해놔요. 예를 들어서 기술 점수 몇 점, 금액 점수 몇 점, 뭐 회사 점수 몇 점, 뭐 몇 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가 업체의 기술력. 근데 이제 이 업체의 기술력 보려면 결국은 거의 제안서와 제안 발표에 의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안서에 충분한 근거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제안서라는 건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명확하게 해주는데, 그리고 발표를 하는데 내용을 잘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기술력이나 비슷한 평가를 받으면 이왕이면 비용이 적은 대로 가는데, 종종 꼭 저비용이라고 좋다고 하지는 않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영업적인 면이라 제가 나중에 영업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없어질 수는 없고 좀 어디나 그럴 텐데, 긍정적인 보이지 않는 영향력도 있고 좀 부정적인 보이지 않는 영향력도 있는데, 설명 안 드려도 대충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누구누구 아는 분이 어떻게 윗분이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보여주지 못한 그 열정이나 태도적인 부분도 분명히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팀장은 그래 그러면 이게 결국은 평가해가지고 이제 ABC라는 이름의 회사로 정하자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의사결정된 회사한테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보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은 바로 하기보다는 한두 번 정도의 내고 과정을 거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업체를 A라고 우선 협상 대상으로 A를 잡지만 결정을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우선 협상으로 ABC라는 회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DEF를 후보로 둬요. 그래갖고 ABC랑 협의가 잘 되면 ABC랑 하고 문제 그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DEF로 그 후순위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개발 업체 우리 회사들 저희는 개발 회사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참 2회 보니까 99.9%까지 가도요. 도장 찍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담당하는 사업관리나 PM 분들이 나중에라도 주의해야 될 거는 정말 끝까지 도장을 찍을 때까지 집중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마무리로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그 시작되는 단계에서 그 수주되는 단계까지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제가 다음에는 그 계약 이후에 실제 프로젝트를 스타트하기 바로 직전 그 스타트하는 과정까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프로젝트 상세 설명 중에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제가 이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사실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에 대해서 IT를 오랫동안 개발을 하면서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으로 PL이나 PM 업무를 올라갈 때 의외로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그 지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또 사실 이런 거 한번 내용을 알고 나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구성을 했으니까 좀 유쾌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불꽃남자 25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